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19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16번서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볼게요. 다음에 전략형 게임에서 게임 모형이죠. 알파 값에 따라서 값과 을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게 값의 보수, 뒤에 게 을의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 있어. 이거 숫자를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한번 볼까요? 알파가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2와 4 사이에 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해요.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보수 행렬의 정규형으로 나타낸 보수 행렬의 값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살짝 해볼게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값, 여기가 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up, down, left, right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3이면 어떻게 돼요? 3이면 5-3 하니까 2죠. 1. 여기는 2와 2. 여기는 3과 3. 되셨죠? 여기는 3이니까 1과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수균형 찾아볼게요. 을이 L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값은 U면 2, D면 3. 이게 큰애 꺽쇠.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꺽쇠.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값이 U를 선택했어. 그러면 을이 L을 선택하면 1, R을 선택하면 2. 이렇게. D를 선택했어. 그러면 여기에 L을 선택하면 3, R을 선택하면 2. 이렇게. 자, 그러면 내수균형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꺽쇠 2개가 있는 게 내수균형이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일한 내수균형은 다운 레프트다. 이거 아니요. 유일하지 않습니다. 2개가 생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숫자를 1번도 2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값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0을 넣든 어떻게 1을 넣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서 해서 하나 틀린 게 되면은 틀린 거 하나만 딱 걸리면 되는 거죠. 저는 3번을 예로 한번 본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재 A와 B의 가격이 2% 상승할 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J의 소비 지출액은 변화가 없었대. 자, AJ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액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총 수입이 불변이라는 겁니다. 총 지출이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P 곱하기 Q인데 이게 10이면 10 이렇게 일정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직각삼각선 형태의 탄력성이 1 이거 떠오르십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가격 탄력성은 1 이렇게 되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했죠.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이고 수요 곡선은 BJ의 소비 지출액은 1%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총 지출은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변화율로 나타내는 게 원래는 정석이야. 근데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제 뭐냐면 여기 TR의 증가율은 이렇게 P 곱하기 Q니까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의 증가율, Q의 증가율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2% 상승했어. 2% 상승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소비 지출액이 1% 감소한 거야. 1% 감소한 거야. 그러면 Q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Q는 가격이 올라가면 Q는 감소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탄력성의 공식으로 쓰게 되면 자, 부모는 뭐야? 가격의 변화율
물론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래서 2%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Q의 변화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00은 지워지니까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화했어요? 얘 2% 상승했고 얘가 어떻게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값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빼고 절대값을 씌워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만약에 씌워서 표현하게 되면 절대값을 씌우거나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1.5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는데 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얘가 크게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직접 계산하거나 변화율로 표현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화살표 길이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크게 변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1이고 얘는 B는 크다 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다음 8번 볼게요. 18번. 자,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독점 기업 같은 경우가 가격 차별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가격 차별 유형이 1급 가격 차별이 있어. 이거는 뭐야?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을 단위당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Q가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보시면 MC 이렇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을 다 받아내니까 이렇게 받는 거야. 가격을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 없어요. 그래서 이 1급 가격 차별을 뭐라 그래? 소비자 잉여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빵인 그래서 퍼펙트한 완전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가격 차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1급 가격 차별은 그래서 사중 손실은 0보다 크다? 아니요. 소비자 잉여는 아예 0이고 사중 손실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효율적이다. 대신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생산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2급 가격 차별은 근데 이건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2급 가격 차별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간별 가격 차별이고 블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존재해요. 이렇게. 이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 잉여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급 가격 차별의 예로 영화관의 조조 할인. 여러분 이게 아침에 오는 사람한테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건데 약간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급 가격 차별과 좀 구별하셔야 돼. 3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시장을 둘로 구분하는 거야. 두 개 아니면 여러 개로 해도 돼. 구분을 해가지고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그걸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낮은 애한테 높은 가격을 씌워가지고 덤탱이를 씌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별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한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게 다시장 독점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결과가. 자, 그래서 다시장 독점. 자, 우리 앞에서 다공장 독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시장이 여러 개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한계 비용이 일정한 어떤 물건을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생산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두 개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MR1,
두 번째 시장 MR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장과 두 번째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어진 생산량 수준에서 봤을 때 한계 수입은 어디보다 크거나 작은 게 아니라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뭐야? 힘이 없어 이거야. 힘 없어.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힘이 세 이 뜻이잖아. 힘이 없는 애한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이 맞아요.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영화관의 조조 할인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급 가격 차별인데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3급 가격 차별에서는 누가 가격 탄력성이 큰지 작은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그래서 만약에 A시장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B시장의 가격 탄력성보다 A가 작게 되면 가격을 설정할 때는 A가 B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 이런 꼴이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이게 역탄력성 법칙이야.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누가 가격에 민감한지 둔감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불완전 정보 때문에 불완전 정보 아니면 비대칭 정보라고 하셔도 돼요. 비대칭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장애물을 설치해요. 장애물을 설치해서 장애물을 쫙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쿠폰 같은 거 도장 찍어 오면은 가격에 민감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어떤 크리스마스라든가 명절이 되면 가격을 할인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게 되면 신학기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걸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조조 할인도 비슷하게 되는 거야. 아침에 오는 사람 가격에 민감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엄격하게는 원래 2급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보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5번 같이 확실한 게 없으면 2번도 틀릴 수 요거 3번 2급 가격 차별도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요거 맞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요 정도로 그치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냥 원론틱이니까 원론 수준이니까 이거는 그냥 2급으로 넣지 않고 3급 가격의 민감성, 탄력성 그렇게 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은요. A대학교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어. 편의점 사장에게 알바생의 한계 생산 가치가 VMP가 이렇게 있는데 이 VMP가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여기 노동이 있고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게 바로 VMPL 곡선입니다. VMPL 곡선. 이게 얼마라고요? 60-3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W-40인데 요거요. W로 정리하면 L 플러스 40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려볼까요? 노동의 공급 곡선을 쓰면 W로 정리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L 플러스 40 이렇게 돼요. 자, 여기 4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편의점 시장에서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여기 알바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독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노동의 수요자가 딱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FC 곡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편은 똑같아. 그래서 2L 플러스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죠. MFC랑 이게 MRP와 VMPL이 P 곱하기 MPL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MRP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MRP 이쪽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MFC랑 MRP가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요.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요. 이해돼 있어? 자, 다시. 먼저 여기서 1번 해가지고 MRP랑 MFC가 같아지는 점에서 요거 고용을 결정하면 4명 채용을 합니다. 그럼 고용은 4명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고 임금을 어떻게 줍니까 하면요. 임금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창출한 가치보다 이만큼의 착취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 그래서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444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은 안 쓸게요. 첫 번째는 요거 MFC랑 MRP, VMP가 같은 점에서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러면 주어진 고용에 대해서 얼마의 임금을 줄 것인가 이렇게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응되는 요 값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볼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24시간을 노동하는 여가와 노동하는 시간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될 때 후반 굴절형, 여러분 후반 굴절형이 뭐야? 그치, 노동을 공급했는데 이게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더니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상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 영역이 바로 후방으로 굴절하게 되는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굴절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을 올려줬더니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언제 이 경우가 됩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언제? 임금을 올려줬을 때 우리가 대체 효과는 정상적인 효과인데 소득 효과가 삐딱선의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임금을 올려줄 때 대체 효과는 자, 직관적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뭐 무차별 곡선 그리고 여가와 소득 이 평면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보세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임금이 여가의 가격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야. 내가 밖에서 1시간 일을 하면 10만 원 버는 건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겼어. 그럼 어떻게 돼? 10만 원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가를 즐기는 거에 따른 대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여가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는 임금이 올라갈 때 일을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임금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렇잖아. 내가 시간당 임금이 뭐 10,000원이었었는데 2만 원 올라가면 아니 더 적은 시간을 우리가 일을 해도요 동일한 어떤 소득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이해 가시죠? 예산선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 여가가 기억해 두세요. 열등제일 수는 없어. 여가가 만약에 후반 굴절한다 그러면 열등제가 되어야 한다. 여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여가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노동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소득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 효과가 같이 짬뽕해서 나타날 때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이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반 굴절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1번 후반 굴절하는 이유는 그쵸? 소득 효과라는 삐딱선이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여가가 열등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정상제인 상황에서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답은 이렇게 3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절대 후반 굴절하는 경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